안녕하세요. 예, 충북대학교 물리학과의 김경완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작년 202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이제 소위 아토초 펄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아토초 펄스는 사실 이제 전자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제 이 세 사람입니다. 피에르 아고스티니, 그 다음에 프렌츠 클라우즈, 그 다음에 앤 룰리에 박사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업적은 이제 여기에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물질의 전자 동력학 연구를 가능하게 한 아토초 펄스의 빛을 만들어낸 공로로 이들 세 사람에게 이제 노벨상을 수여한다라고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 동력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왜 아토초 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면 이 아토초 펄스는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초 펄스란 무엇인가? 일단 먼저 아토초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 초의 단위인데 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앞에 아토라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장은 두근두근 대략 평균적으로 1초에 한 번 정도 심장 박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우주의 나이는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알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초로 환산하면 앞에 약 0.4가 곱해지면서 뒤에 10의 18승초만큼이 바로 우주의 나이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밀리미터 혹은 밀리그램, 이런 질량에서 밀리가 붙으면 그게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이크로미터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밀리, 마이크로와 같이 점점 더 작은 단위로 가보면 이제 소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나노라는 단위가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다시 1000배 작은 것이 피코라는 단위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배 작은 것이 femto라는 접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아토라는 것이 바로 10의 18승분의 1만큼 아주 작은 그런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대략 0.4 곱하기 10의 18승 초라고 그랬는데, 1초하고 우주의 나이의 이 크기의 비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1초보다 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것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쪽으로, 훨씬 더 작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아토초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일단은 이 아토초라는 말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펄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소위 여러분이 의학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박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심장이 이렇게 움찔움찔 펌프질을 하는 그 신호를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이런 모양처럼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짧게 존재하고 그 다음 이렇게 멈추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펄스라는 것이 이렇게 심장 박동처럼 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탕탕탕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박동의 주기는 대략 1초에 한 번 정도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1초는 주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펄스라고 하면 이 1초당 한 번씩 아주 짧게 존재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초 펄스라고 하면 이 주기가 아토초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 한 번 존재하는 이 펄스가 존재하는 이 시간 간격, 이 시간 너비가 바로 피코초보다도 훨씬 더 작아서 아토초의 단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펄스를 우리가 아토초 펄스라고 합니다. 이 펄스와 펄스 사이의 간격은 주기는 이제 아토초보다는 훨씬 더 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토초 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토초 펄스가 전자의 세계, 전자 동력학을 보는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물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에서 어떤 진동이나 분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소위 fem토초 단위, 그러니까 10의-5, 15승초 정도 범위의 빠른 어떤 변화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원자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텐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소위 아주 빠르게, 즉 아토초 범위에서 이런 원자 상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원자 폭탄과 같은 이런 원자 핵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소위 이제 잽타초라고 10의-21승초 정도 범위의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상태가 변하는 게 아토초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자의 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하려면 아토초 펄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은 빨리 변화하는 현상을 보려면 아토초 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아토초 펄스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뭐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제 소위 무용청에 있는 수렵도입니다. 예,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뭐 특별히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은 없죠. 우리가 많이 익히 봐왔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예의 그림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여기 1800년대 말에 사실 이제 실제 영국에서 발행된 우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달리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사실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그런데 사실 이때쯤에 말이 달릴 때 정말 이렇게 양 다리를 앞뒤로 쭉 뻗으면서 이렇게 전력 질주할 때 이런 모습을 뛰는가, 이런 모습으로 달리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그랬고 이렇게 우표에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당연히 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 달리는 동안에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1800년대 말이면 사실 그때 이제 충분히 사진기로 아주 빠른 동작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만큼 사진기 기술이 발달돼서 그때 사람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리는 말의 모습을 연속적인 촬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말이 달릴 때 이렇게 사지가 앞뒤로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이런 순간은 있고 이런 경우처럼 사지가 네 다리가 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도 있는데 이런 그림에서처럼 네 다리가 공중에서 다 떠 있으면서 앞뒤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순간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순간은 이런 동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아주 빠른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 이렇게 정지 사진으로 보면 이건 아주 명확한데 사실 실제 달리는 말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을 구분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눈이 명확하게 이렇게 아주 빠른 동작을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마치 이런 모양으로 달린다라고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말이 이렇게 달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왜 이상하게 이런 형태로 말이 달린다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그건 사실 여러 가지 빠르게 달리는 동물 중에서는 고양이, 개, 이건 이제 치타의 사진인데 실제로 빠르게 달릴 때 이렇게 사지가 공중에 뜨면서 앞뒤로 이렇게 쭉 뻗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당연히 아주 빠르게 달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동물과 같이 사지가 땅에 뜬 상태로 이렇게 앞뒤로 쭉 뻗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말의
다리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우리 눈은 이런 세세한 변화를 포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심히 관찰해서 이렇게 달리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동물들에 따라서 그 다리의 길이라던가 몸통의 길이 혹은 전체 체중에 따라서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달릴 수 있고 또 말과 같이 어떤 동물은 이렇게 달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달리는 모습이 비슷하고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근육의 힘이라던가 몸의 구조, 질량에 따라서 실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하려면 우리 사진기처럼 아주 짧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로 우리가 빠른 동작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대상 물질에 대해서 그 대상 현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원자 내에서 전자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은 아토초 범위에서 아주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진기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토초 펄스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아토초 펄스가 있지 않고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이다, 상태다라고 하면 이 원자 내에서 전자의 상태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만화로 뭔가 빠르게 달리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리가 아주 빨리 움직여서 구분이 안 돼! 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처럼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토초 펄스, 아토초 동안만 존재하는 펄스를 가지고 마치 사진기로 쫙 아토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촬영을 하듯이 우리가 구분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노벨상을 수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아토초 펄스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발견을 하기 전에도 앞에 fem토초, 나노초, fem토초 이런 서로 다른 단위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는 그런 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토초 이전에도 fem토초 단위의 어떤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그런 공로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fem토초 레이저가 점점점 발달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fem토초 레이저로 이제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해졌는데 2018년에 이런 아주 강한 초단 펄스, fem토초의 초단 펄스 레이저 생성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또 노벨상이 이렇게 수여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이제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낸 건데 그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낸 기반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가 바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fem토초 펄스가 되겠습니다. fem토초 동안 존재하는 그 레이저 펄스를 활용해서 아토초 동안 존재하는 또 다른 펄스를 만들어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냈는지 아주 짧게만, 아주 개념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벨위원회 그 노벨상 설명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든 원자에는 사실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은 이제 소위 그 전기적으로 양전하, 양성을 띠고 있고요. 전자는 그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존재하는데 음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야 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레이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근데 그 빛은 사실 또 다른 의미로 사실 전자기 파라고 합니다.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 파라고 하는데 왜 전자기 파라고 하냐면 그 빛이 순간적으로 이제 전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장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전기장이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자면 위쪽으로 향했다가 아래쪽으로 향했다가 위쪽으로 향했다가 아래쪽으로 향했다. 혹은 이 방향을 뭐 오른쪽으로 향했다가 왼쪽으로 향했다가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계속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나 원자는 사실 이렇게 전기장이 걸리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전자나 원자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전기장에 놓이게 되면 힘을 받습니다. 물론 이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과 원자 핵이 받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원자에 이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장이 생기게 되면 이 원자 핵에서부터 전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려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전자와 원자 핵이 이렇게 서로 아주 강한 힘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전자가 떨어져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fem토초 레이저로 빛을 쪼여주면, 이 fem토초 레이저 빛을 쪼여주면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전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순간적으로 이 전자가 이렇게 톡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저의 빛의 전기장은 방향이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전자가 다시 이 원자 핵 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이 전자의 상태를 보면 이 원래 원자 핵에 붙어 있는 게 서로 안정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데, 이 레이저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 전자가 사실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얘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는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고 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해버립니다. 그 방출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이제 빛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 빛이 바로 이제 소위 아토초 펄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사람들이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아토초,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개념적인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전자가 이렇게 아까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받은 힘은 fem토초 레이저에 의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fem토초 레이저에 의해서 사실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자가 받은 에너지는 fem토초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 사실 빛은 여러분 광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의 에너지는 사실 하나, 둘, 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빛의 에너지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받은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의 정수배만큼, 아주 많은 정수배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에너지도 빛의 에너지의 정수배만큼에 해당되는, 근데 그 정수가 특정하게 뭐 100배, 200배 이렇게 아니면 50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튀어나왔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정수배 크기의 빛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악기에서 배음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오버톤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원래 그 현악기라고 하면 그 줄이 흔들리는 기본 음이 있는데, 이 줄에 악기를 연주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 가운데를 딱 누르고 나면 뭔가 더 높은 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실 진동수, 주파수로 보면 2배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음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2배음 혹은 이렇게 이 악기에 이 같은 줄에서 3배음, 4배음 혹은 임의의 정수배 음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음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이저의 에너지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것이 그 빛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빛은 아까 전자기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파동처럼 이것들이 서로 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배음들이 더해지면, 서로 다른 파동이 더해지면 특정한 순간에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있고, 진동하는 형식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경우가 이렇게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는 진동이 살아남고, 서로 다른 배음이 진동하는 게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되면 이렇게 서로 상쇄돼서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소위 맥놀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런 규칙적인 맥놀이, 그 울림이 나타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아주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이렇게 펄스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렇게 레이저 펄스의 아주 많은 아주 다양한 정수배의 빛이 합쳐져서 이렇게 순간순간 존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아토초 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낸 공로가 이제 세 사람에 의해서 공로가 세 사람에게 이제 주어졌는데요. 이 앤 롤리에 교수는 사실 처음에 비활성 1987년에 비활성 기체에서 레이저 펄스의 배음, 정수배에 이런 빛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이제 왜 이런 고차 배음, 여기서 레이저의 9배, 11배, 13배, 15배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찾아낸 건데 왜 이런 고차 배음이 생기는지 그 원리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도 꾸준히 이런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응용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클라우츠 박사하고 그 다음에 아거스티니 박사는 아토초 펄스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츠 박사는 이제 단일 아토초 펄스를 하나만 최초로 분리하는데 성공을 한 사람이고요. 여기 아고스티니 박사는 사실 단일 아토초 펄스 하나는 아니고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개 따다다다다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아토초 펄스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냈는지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너무 자세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 크라우츠 박사의 요 논문들 그다음에 요 아거스티니 박사의 요 논문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토초 펄스가 있을 때 어떻게 실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 대상 시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료의 특징을 우리가 아토초 펄스를 조사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지 이 지나온 이 펄스를 다시 측정하면 이 시료의 특징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레이저로 이 물질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이 시료의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아토초 펄스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펄스의 시간 간격을 우리가 바꿔가면 조정해주면 시간에 따라서 이 물질의 상태가 레이저가 조사된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원래 레이저 빛을 가지고 우리가 비활성 기체로부터 이제 그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로 아토초 펄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저 펄스를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다른 경로를 지나가게 해서 이 아토초 펄스와 레이저가 이제 서로 다른,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이 물질에 도달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에 이제 쪼여주게 되면 이제 그 물질을 자극도 해주고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따로 이제 검출기로 측정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실제 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사실 클라우츠 박사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온가스 아주 fem토초 레이저를 네온가스에 조사해서 이렇게 익스트림 UV 펄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소위 이게 아토초 펄스가 되겠습니다.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토초 펄스는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그 경로의 중간쯤에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경로를 따라가는데 이 거울의 중간 부분은 이 거울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소위 fem토초 혹은 아토초 범위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시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뒤에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빛은 이제 원래 그 레이저인데 그 원래 레이저와 이 아토초 펄스를 이렇게 서로 간격을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물질에 이렇게 쪼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을 이렇게 이 익스트림 UV 스펙트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검출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이저로 물질을 쪼여주기 전에는 이러한 흡수를 보이다가 레이저로 물질을 쪼여주고 난 뒤에 측정을 하면 이렇게 아토초 펄스가 지나가면서 아토초 펄스가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이렇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레이저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여기서 연구한 것은 이제 크립톤 원자인데요. 이 레이저 때문에 크립톤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전자가 두 개 떨어져 나가거나 전자가 세 개 떨어져 나가면 각각의 경우에 이 아토초 펄스를 서로 다른 에너지에 있는 아토초 펄스를 흡수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아토초 펄스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이 범위에 있는 아토초 펄스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이 범위에 있는 아토초 펄스가 아토초 펄스의 에너지가 빛이 흡수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각각 크립톤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경우, 두 개 떨어져 나간 경우, 혹은 세 개 떨어져 나간 경우에 각각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저 펄스와 아토초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에 의한 흡수가 보이다가 나중에 그리고 나서는 전자가 두 개 떨어져 나간 것 그리고 세 개 떨어져 나간 것의 흡수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후에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이 아주 길게 지나간 뒤에까지 만약 측정을 했다면 이 원자들은 이 이온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전자가 여기로 붙어서 중성 원자로 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도 사실은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많은 다양한 흥미로운 경우들도 있는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다시 짧게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아토초 펄스가 있으면 원자 안에서 전자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마지막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가 원자에서 하나 떨어져 나간 경우 혹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이 흡수되는 전자의 빛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의 상태 그리고 서로 다른 원자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이제 맨 처음 앤 룰리에 박사는 사실 이제 그 초기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연구는 사실 이제 그 앤 룰리에 박사가 박사학위 과정부터 해서 박사학위 전후로 연구를 수행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지금 관련 분야에서 대가가 됐는데 이제 어떤 연구에 대해서 아주 꾸준한 연구를 관심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여러분도 앞으로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